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BM 시장이 개화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HBM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멀지 않죠. 23년 10월쯤부터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빅테크 중심으로 커지고 고성능의 AI 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4년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무인, 자율, 딥러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이나 AI 칩의 고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 물결을 타고 하이닉스가 급성장한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이닉스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HBM의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현 HBM 절대 강자인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세계 최대 AI 칩 공급업체인 엔비디아의 단독 공급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독 공급 체계를 뒤흔들 두 마리의 늑대가 대결을 걸어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은 HBM3E 12단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 양산했지만은 수율 문제와 발열 문제로 계속 퀄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최근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의 샘플링 테스트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HBM 기술력 노하우를 생각해 본다면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먼저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수년간 HBM에만 매출액의 30% 정도를 투입해서 캐파를 늘리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HBM 4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5세대 기술 개발을 한 이력도 있죠. 그런 만큼 HBM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 원툴 회사가 아니죠. 가치 보호 차원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모두 삼성전자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파트만 해당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였는데요.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두 업체가 운명을 갈렸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뒤늦게 시작해버렸고 결국 뒤처져 버렸죠. 하지만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수요를 더 빠르게 캐치해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기술력으로는 2강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캐파로 보면은 하이닉스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은 1A에서 웨이퍼당 비트를 77%까지 끌어올리면서 삼성을 가볍게 추월한 상황이고요. 현재 원비를 3사 모두 생산은 하고는 있지만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다음으로 수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원비를 도입하면서 애플 스마트폰에 LPDDR5 제품을 높은 마진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술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원C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가 원C에서 60% 정도의 수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원C에서 이제서야 ASML의 EUV 장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초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가 되겠는데 아직 여기에 노하우가 있지 않아서 원C에서 다소 난간에 봉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왜 마이크론이 HBM의 바로미터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마이크론은 HBM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원비 생산량의 90%를 HBM용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마이크론이 치고 나올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자면은 시설 투자 규모로만 거의 2년간 벌어들인 돈을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이 7억 달러입니다. 성장률 감안을 해서 1년에 3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시설 투자 규모로 75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할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2년치 벌어들인 돈을 한 번에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에는 적자 지속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하이닉스의 점유율 부분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켠 것으로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술력은 좋은데 캐파 문제에서 딸리다 보니까 지난해에 HBM 시장 점유율이 9%대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장 주류는 HBM3와 5세대 8단 제품이 주류인 상황인데요. HBM3E 12단 제품에서는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들어간 것이겠죠. 트렌드포스에서 말하기를 H200이 출하됨으로써
HBM3E가 소비 점유율이 60%에 다다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HBM3E 12단 제품 시장에서는 삼성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삼성도 죽을 써주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크게 살리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에 미국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국 기업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역시 천조국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캐파만 늘린다면 마이크론은 결국 HBM3E 제품 마켓 쉐어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을 좀 더 높게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차이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마이크론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하이닉스가 117조이고 마이크론은 계산을 해보면 약 134조가 나오죠. 17조 정도가 더 높은 상황인 겁니다. 시장에서 판단하기를 마이크론이 훨씬 기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둘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더욱더 놀랍죠. 일봉 차트가 마이크론이고요. 보라색 선 차트가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등락률을 나타낸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말해주는 것은 하이닉스는 그냥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마이크론보다 거의 주가가 낮았었습니다. 3월 달까지죠. 2024년 3월 달까지 항상 마이크론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이었죠. 이를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멀티플보다 더 매겨줄 수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러나 4월부터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높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여전히 단독 공급해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컬 테스트가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에나 늦으면 연말가량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금 하이닉스 주가는 마이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HBM 시장의 바로미터는 마이크론으로 보고 있다는 시장의 결과론적인 반영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국뽕 다 빼더라도 기술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바로미터를 하이닉스로 두지 않고 마이크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죠.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쳐볼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기업 구독하셔가지고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